전화위복이란 말처럼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있는데 2006년 4월 미국 켄터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오리 돌풍 토네이도가 버번 위스키 증류소 숙성고 하나를 덮쳤는데, 토네이도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140년 전에 지은 숙성고 지붕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보수공사 마칠 때까지 몇 달 동안이나 오크통들이 비바람을 맞으며 그대로 노출이 됐는데, 당연히 증류소에선 야, 저 아까운 위스키 다 버리게 생겼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하는데, 어라? 어찌된 일인지 몇 달간 비바람을 맞은 오크통의 위스키가 맛을 보니까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스키에 토네이도 서바이빙, 토네이도에서도 살아남은 위스키라고 이름을 붙이고 팔았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큰 수익을 올렸거든요. 이 제품이 지금 한 병에 1,500만 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어서 현재 거래되는 가장 비싼 버번 위스키 6위에 올라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행운의 증류소 어딜까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가을을 좀 느껴볼까 싶어서 이렇게 야외로 나왔는데요. 이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릴 만한 버번 위스키죠. 토네이도는 물론이고 화재나 홍수에도 끄떡없이 약 25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동을 멈춘 적이 없다는 유서 깊은 버팔로 트레이스의 세계를 탐험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아주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주라기월드 애청자분들은 저랑 이분의 관계 다 아실 텐데, 위스키를 너무나 사랑하는 한국 펑크락을 대표하는 노브레인의 이성우 씨가 잠시 뒤에 특별 출연해서 저랑 진하게 한잔 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혹시 증류소에서 유적을 발굴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2016년에 미국 켄터키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에서 관광객 체험 시설을 만들려고 땅을 파는데 난데없이 유물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확인해보니까 186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이 증류소에서 쓰던 물건들이었는데, 발굴을 더 해보니 여기가 옛 증류소 발효실이었다는 게 확인됐고, 특히 출토된 유물 중에 1883년에 썼던 구리 발효조 잔해가 나와서 증류소에서는 옛 문헌을 뒤져서 원래대로 복원을 마치고 실제로 발효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150년 전 유물이 출토된 이곳을 버팔로 트레이스에선 버번 폼페이라고 명명했는데, 저도 이 증류소에 가서 직접 보니까요, 폼페이 유적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지붕이 날아간 숙성고는 140년 전에 지은 거고, 발굴된 유물은 150년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봐도 이 증류소의 역사를 짐작하실 텐데요. 공식 기록으로는 역사가 1775년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이 당시 개척민이었던 행콕 리 형제가 켄터키 강을 넘어서 지금 증류소 자리에 터를 잡았는데, 이때 이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바로 야생 버팔로 떼가 수풀을 밟고 지나가면서 생긴 길을 따라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증류소 이름도 버팔로의 흔적, 버팔로가 지나간 자리라는 뜻으로 버팔로 트레이스가 된 건데요. 어쨌든 버팔로 길을 따라 이곳에 정착한 행콕 리 형제는 자기들 성을 따서 마을 이름을 리스타운이라고 짓고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서 버번 위스키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약 250년 동안 이곳에선 단 한 번도 증류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위스키를 만들어 왔다고 하니까 버팔로 트레이스의 역사가 버번 위스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2013년엔 미국 국립역사 기념물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이 증류소에 갔을 때 거기 안내해 주셨던 분이 몇 년 전에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에 한국인 귀빈 한 분이 왔다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여기 왔던 그 한국 사람 누군가 싶었는데, 세상에나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셨더라고요. 정 회장이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위스키 꺼내 먹는 사진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던데요. 아무튼 이렇게 정용진 회장도 찾아왔던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 실제로 가보면 입이 떡 부러집니다. 제가 골프 카트같이 생긴 작은 트럭을 얻어 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류소 곳곳을 다녔는데 구경을 다 못했거든요. 그만큼 넓습니다. 뭐 부지 면적은 메이커스 마크가 더 크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메이커스 마크는 갖고 있는 땅 중에 극히 일부만 증류소로 쓰잖아요. 근데 버팔로 트레이스는 16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땅이 거의 다 위스키 제조 시설로 가득 차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켄터키의 다른 증류소가 편의점이면 여기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입니다. 그만큼 모든 게 다 커요. 예를 들어 발효실에 가면 곡물 발효하는 통, 발효조가 있는데, 버팔로 트레이스 발효조는 용량이 92,000갤런, 34만 8천 리터짜리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와일드터키 같은 다른 대형 증류소 발효조가 커봐야 3만 갤런 정도니까 3배 넘게 큰 거예요. 근데 이런 초대형 발효조를 12개 가동하다가 이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24개로 늘렸거든요. 게다가 제가 여기 마스터 디스틸러를 직접 만나서 물어봤더니 숙성고 개수가 몇 개인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왜냐면
왜냐하면 위스키가 너무 잘 팔려서 숙성고를 넉 달에 하나씩 새로 짓고 있어서 다 세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빈말이 아니라 이 증류소에서 2019년부터 설비를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입니다. 1조 4천억 원이면 충남 아산시 2019년 한 해 예산하고 맞먹는데요. 그만큼 요새 잘 나가는 증류소입니다. 제가 버번 위스키를 다룬 미국 원서를 수십 권 정도 읽었는데 모든 책에서 절대 빼놓지 않는 인물이 있어요. 현대 버번 산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E.H. 테일러인데요. 이분이 1869년 지금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 자리에 새로운 현대식 증류소를 세웠는데 이게 버팔로 트레이스의 전신인 OFC 증류소입니다. 증류소 이름에 카퍼, 즉 구리라는 말이 들어간 건 테일러가 막대한 돈을 써서 증류 설비를 구리로 다 바꿨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품질 좋은 위스키를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설비도 바꾸고 새 건물도 짓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영 위기가 찾아와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증류소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 테일러는 그냥 증류소를 팔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다시 직원으로 취업해서 계속 위스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컸던 거죠. 이런 테일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버팔로 트레이스에선 이분 이름을 내건 위스키를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토네이도 서바이빙 역시 이 테일러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버팔로 트레이스에선 증류소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장인 이름을 내건 위스키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버번 수집가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조지 티 스택도 테일러한테 증류소를 넘겨받아 운영한 천재 장인의 이름이고요. 영화 존 윅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마시던 위스키 아시죠? 세계 최초의 싱글 배럴 버번으로 평가받는 블렌튼스 역시 조지 티 스택의 뒤를 이어 증류소를 운영한 엘버트 블렌튼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조지 티 스택과 블렌튼 이 두 사람은 버번 역사에서 워낙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간략히 업적을 정리하면요. 일단 조지 티 스택은 버번 업계 최초로 숙성고에 온도 조절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겨울에 기온이 너무 떨어지면 숙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숙성고에 스팀 장치를 달았는데 이게 전통이 돼서 지금도 버팔로 트레이스에선 온도 조절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또 조지 티 스택의 뒤를 이은 엘버트 블렌튼은 16살 때 사무실 알바로 들어왔다가 훗날 사장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분은 금주법이 시행됐을 때 기적적으로 의료용 위스키 면허를 발급받아서 증류소를 구해냈고 1937년 대홍수로 증류소가 물바다가 됐을 때도 딱 24시간 만에 증류소 가동을 복구시킨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굉장한 스타가 주라기 월드를 찾아주셨거든요. 특히 제가 쓴 버번 책 추천사까지 써주신 분입니다. 자, 이성우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브의 이성우입니다. 네. 주라기 월드를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맨날 보기만 보다 이렇게 촬영하는 거 보고 하니까 진짜로 되게 재밌어요. 구경하면서 너무 재밌고 매번 나올 때마다 챙겨보고 알고 있는 사실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사실 더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그 이야기 듣고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또 썰도 풀고 풀고 하면 또 재밌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바쁘신 분인데. 안 바쁜데. 우리 한 달 전쯤에도 술 마셨잖아요. 네. 그날은 주로 저 아란 위스키 마셨는데 그래도 아메리칸 위스키, 버번, 테네시 위스키 이런 것도 많이 드시죠? 네, 좋아합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저는 술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블렌디드도 맛있고, 버번도 맛있고, 스카치도 맛있고, 제각각의 매력이 다른 거죠. 대표적으로 스카치와 버번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그 권투로 따지자면 버번은 그냥 없어요. 그냥 어퍼컷하고 훅인데 스카치는 뭔가 잽하고 스트레이트 같은 느낌? 스카치는 잽, 스트레이트, 요거 버번은 어퍼컷. 노래도 있잖아. 위스키 블루스. 위스키 블루스라고 노래 있죠. 가사도 정말 멋있잖아요. 하루는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키우고 있는 두부가 혼자서 자고 있고 그리고 외로이 혼자 들어온 저의 모습 둘 다 너무 쓸쓸하게 확 하고 오는 거예요. 술도 취하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5분 만에 만든 노래인데 샤워하면서 5분 만에 5분 만에 그냥 흥얼흥얼거리고 녹음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막 기타 치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아이러니한 게 밖에서 마시는 술은 소주였어요. 소주 마실 줄 들어가지고 위스키 블루스 만들고네. 위스키 블루스를 소주 마시고 5분 안에 쓴 거예요? 인생 뭐 있나 한 방이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성우 씨와 함께 버팔로 트레이스 위스키를 마셔보려고 하는데요. 뭐 가장 유명한 제품이고 가장 기본 제품이죠. 이 버팔로 트레이스 한번 마셔볼게요. 어휴, 벌써부터 향이 진동하는데요.
네, 버번 특유의 향이에요. 네, 전형적인 버번 향인 것 같아요. 안녕 버번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네. 여기 워낙 좋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데 근데 정말 맛있는 버번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피니쉬가 생각 외로 되게 길어요. 전 첫 맛보다는 피니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운이. 네. 버팔로 트레이스 이 제품이 버번 입문 3대장? 네. 뭐 그렇게 꼽더라고요. 버팔로 트레이스라고 매마크하고 메이커스 마크하고 와일드 터키 이렇게 3대장을 꼽는데 얘는 8년 이상 숙성합니다. 8년 이상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와. 8년 이상 숙성하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되게 괜찮죠. 좋은 술인 것 같아요. 괜찮은 술이고. 어떤 안주와 어울러도 대부분 다 맞는 제 느낌에는 약간 버번의 정석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육볶음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육볶음. 오늘 끝나고 제육볶음 먹으러 갈까요? 자, 이번엔 좀 더 고급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글레어인데요. 일단 병부터 그냥 고급져 보이네요. 병에 독수리 딱 보이죠. 독수리. 아까 기본 버팔로 트레이스가 8년 숙성에 대비해서 얘는 10년 숙성이라 좀 더 뭐 맛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것도 향 한번 먼저. 아까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오. 네. 바닐라 느낌도 네. 굉장히 좀 좋고 캐러멜 굉장히 좋네요. 어우, 자. 약간 강렬함은 조금 덜한데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계피 향이랑 막 그런 거친 것들이 네 그런 맛. 그런 맛이 싫어 그러면은 이글레어 이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이게 10년으로 넘어가니까 맛이 좀 다르긴 하네. 야, 이 향만 맡고 있어도 독수리가 돼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사실은 이 아까 저희가 마신 이 기본 버팔로 트레이스하고 이글레어 만드는 레시피, 매슈빌이라고 하거든요. 곡물 레시피 똑같습니다. 아 정말요? 똑같은데. 숙성의 차이입니다. 숙성 기간도 다르고 숙성 기간이 훨씬 길고 또 숙성고 저장 위치가 달라요. 일단 그래서 이런 맛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요거는 안주랑 페어링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견과류라든지 이 친구를 조금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향이 강하지 않은 애들이 잘 어울릴 것 오히려. 같아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거 내놓겠습니다. 이야, 이 테일러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분이 바로 E.H.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이 E.H. 테일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만든 위스키인데요. 요 위스키 좀 특징이 있어요. 아까 그 토네이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토네이도의 지붕나라가 숙성고. 그게 E.H. 테일러가 일하던 당시에 지은 숙성고예요. 1881년에 지은 숙성고인데 그 숙성고가 C 웨어하우스거든요. 바로 그 숙성고에서 숙성한 위스키로 만든 게 이 테일러 시리즈인데 시리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스몰 배치 테일러 스몰 배치 한번 거기다 더 귀한 걸 가져오셨네요. 아 괜찮은 거. E.H. 테일러의 그 우리 정신과 영혼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뭔가 약간 체리 향 같은. 오. 자, 한번 맛보죠. 네. 왜 왜 좋아하시느냐? 이거야. 버번 특유의 그 강렬함도 있으면서 부드러움도 있으면서 되게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 아시겠죠? 네, 엄청 달아요. 그리고 얘가 설탕 넣나 싶을 정도로. 캐러멜, 바닐라 아주 농축되어 있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이거는 근데 마시고 맛없다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이거 마시고 맛없다고 하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버번하고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지.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이걸 좋아해. 테일러를 먹은 다음에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죠. 테일러 하나 딱 먹고 아이스크림 딱 먹으면 네. 입안에서 빡 올라와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정말 고급 라인으로 갑니다. 자, 이 조지티 스택이라는 화제의 위스키. 자, 버번 위스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술. 조지티 스택을 관련된 기사가 뜨면 그 밑에 댓글 어떻게 다냐면 저걸 나는 언제 먹어보나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릴 만큼 그 화제 위스키인데요. 워낙 명품이다 보니까 그 명품 위스키 5가지 제품을 앤틱 컬렉션이라고 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 해마다 지금 하나씩 내놓거든요. 근데 올해는 네. 하필이면 조지티 스택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오크통을 까서 한번 맛을 봤더니 네. 자기들 기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놓느니 몇 년 더 숙성시켜 보겠다 라면서 올해 내놓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서 뉴욕타임즈가 그걸 갖고 기사를 썼어요. 올해 조지티 스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지금 기사를 쓴 정도로 그렇게 화제가 된 술인데, 이 조지티 스택이 너무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주니어 스택, 조금 어린 네. 걸 내놨어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스택 주니어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라이하네. 네. 향은 상당히 드라이합니다. 오우, 진짜 빡치네. 네, 빡치고 그리고 뭔가 체리 절인 것 같은 향이라든지, 얘는 좀 약간 털이 좀 많이 난 애 같고, 이 친구는 털이 좀 없고, 죄송합니다. 이런 털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런 털 말고 여기 이런 털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수염이? 네, 수염이 좀 많이 난 것 같고 많이 안 났고, 그리고 좀 약간 덩치가 있는 거 같고 덩치가 없는 것 같아요. 성우 씨,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네. 위스키 마실 때 이 음악 괜찮다 추천 하나 해주시죠. 일단 하나는 되게 기분이 흥겨울 때, 저 포구스라고 아일리시 방랑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너튜브 가시면은 이 영상인데,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막 진토닉 잔 잡고 이렇게 당병 막 피우면서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있거든요. 방송이에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 이렇게 버팔로 트레이스의 세계를 탐험하고 이성우 씨와 함께 진하게 또 한잔 했는데요. 벌써 보니까 안주가 또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이야, 그쵸? 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성우 씨도 오시고 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특별히 책 이벤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버번 위스키의 모든 것이라는 책 10분께 사인까지 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성우 씨, 네. 주라기 월드 엔딩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한 방에 탁. 한 방에 털어먹습니다. 저희는 버팔로 트레이스 위스키로 만든 버번코 시원하게 한 잔 때려보시죠. 네. 노브레이 주라기 월드 락앤롤. 락앤롤. 와, 감독님 쉐파리로 되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이거 너무 맛있네. 한밤의 music, 한밤의 music in my heart. 한밤의 music, 한밤의 music in my heart. 한밤의 music, the music. 그 음악 속에 너를 맡기면서 한밤의 music.